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 미친 듯이 폭등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또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거의 급락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주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봅니다. 오늘도 보면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11일 이동 평균선도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러한 형태로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반토막 이상 난 게 이제 수두룩해진 겁니다. 즉 이 하락 LG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감정에 좀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주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LG전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고가 대비 낙폭과대 국면까지는 하락을 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 구간에서 강반등을 좀 노려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다 1차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낙폭과대 구간까지는 좀 민다, 그래서 60% 구간을 우리가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노릴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보자고요. 이 마지막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면 여기가 50% 구간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60% 구간이에요. 네. 그럼 주가는 현재 이 사이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직 이 반등세가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차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라인에서 어떠한 이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혹시나 제가 말한 이 강반등이 나오면 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지금처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와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조정이 매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형태는 다 다르게 나왔죠. 자, 지금의 조정은 말씀드렸지만 외봉으로 급락을 한다. 그러니까 고점이 쌍고나 또 이렇게 삼산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형이라고 하는 외봉의 급락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외봉에 대한 형태가 왜 나온지부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보통 이 외봉은 세력들이 기습적으로 전략 매도를 할 때 나오는 게 이 외봉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급 호재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을 때 어마어마한 호재들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이제 물량들을 다 개인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물량을 많이 넘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날부터는 받아줄 주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직 낙하라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은 그럼 개인들의 물량으로 가득 차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에 대한 주인도 사라진 상태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받아줄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고점에 물린 개인들은 너도 나도 먼저 좀 탈출하기 위해서 투매에 대한 경쟁이 붙습니다. 그럼 이 외봉과 급락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린 이런 급락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이 레버리지 물량들도 대거 유입이 됐을 건데, 미수매매, 신용매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레버리지 매매라고 하면 이런 애들마저도 하락이 급격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미노로 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미수매매 나가고 신용 물량 나가고. 그래서 이 창형은 반등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반등이 없죠. 이게 지금 이 LG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레인보우 보세요. 다들 돌파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가파른 창형.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밀리던 주가가 제가 말하는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쇼커버링 물량과 저가 매수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엄청 강하게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폭이 엄청 크지만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또 수급이 많이 쏠렸던 종목일수록, 자,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만큼 지금 많은 시선들이 이 종목에 가 있잖아요. 또 이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 이 반등 역시 강반등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LG전자를 지금 현재 반등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LG전자 같은 애들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던 게 이 상승 파동의 50% 구간 이하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뭐 최대 밀려도 60% 구간까지 밀리는 거니까 현재 이 가격이 이제 매수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수존. 자, 여기 이제 좀 디테일 한 스푼 넣으면 분봉에서는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주포들이 돌파를 만들고 이 눌렸던 이 꼬리 가격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의미 있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음봉 크기도 보시면 어때요? 엄청 길다가 점점 짧아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짧아지고 있잖아요. 수렴을 한다니까요. 매도에 대한 완만함. 자, 거기에 이런 식의 쌍바닥의 기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일단 1차를 사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이제 저가 매수 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럼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최초 돌파를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주가가 이 밴드 위로 올라오는 구간. 그럼 추세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밴드를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홀딩 구간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깨지는 구간이 생기면 여기는 이제 엑시트란 말이에요. 엑시트. 그러면 지금도 그럼 주가가 노란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 자, 그런데 주가라는 게 이 밴드에서 또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때는 우리가 여기를 계속 눌림목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눌림목이 오면 매수, 눌림목이 오면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하락 때는 반대로 이격이 발생이 되면 매수, 이격이 발생이 되면 매수, 이렇게 회귀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내일 하락이라는 게 더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이 밴드와도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줘도 매수고 지켜도 매수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물론 아직 반등이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반등이 나오면 이 다음에 대한 대응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하락 이후에 강반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 반등이,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하면서 추세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외봉으로 급격한 하락을 만든 종목들은 이 다음 추세를 만들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미 급격한 하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투심이라는 게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또 흔들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반등이 나오면 그걸 탈출에 대한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점 매수에 성공을 하신 분들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건 수익 실현의 자리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차나 최근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이 반등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 신호들이 현재 뜨고 있습니다. 급하게 꼬리를 달던가, 뭐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벌써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LG전자 역시도 정말 내일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그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LG전자 이 고점권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는 이 반등이 탈출에 대한 이 기회가 되는 구간이 될 거고요. 저같이 이 조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이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를 하고 반등 시에는 왜 엑시트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다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